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그리고 방송인 김묘성 대중문화 전문기자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인도로 가볼 텐데요. 스릴을 즐기는 분들, 놀이기구 많이 좋아하시죠? 네. 자, 그런데 이 대형 바이킹을 타면은 위로 올라갈 때마다 손이 만세 불러주고 굉장히 신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인도에서 이걸 타던 이들에게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뭘까요? 하늘 높이 솟아오르며 왔다 갔다 하는 바이킹의 모습입니다. 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까지 올라가죠. 자, 그런데 갑자기 쿵 굉음이 들리며 기둥이 부러집니다. 어머머!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놀이기구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요. 어머나. 일단 기구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한 명씩 밖으로 빼내는데 여기에 타고 있던 이들은 대부분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야말로 진짜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고 말았는데,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저 바이킹 놀이기구의 기둥이 저렇게 부러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상상하기가 힘들죠. 이 해당 놀이기구는 인도의 한 학교 인근에 축제 현장이 있었는데 그곳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바이킹은 좌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움직이던 중에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기둥이 부러지고 붕괴가 됐다는 것이죠. 마침 이때 이 기구에 타고 있던 학생이 14명이었는데 부상을 입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부상자들은 모두 인근에 있던 공립학교의 학생들이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현지 당국에서는 사고 직후에 행정조사팀을 급파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 그리고 안전관리 실태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정이지만 저게 원래 이른바 테마파크 놀이공원 내에 있는 바이킹이 아니라 학교 인근의 축제 현장에 설치된 바이킹이라면 이른바 급조된 거잖아요. 급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실 가능성이 커요. 반드시 그 수사 당국이 그 원인 밝혀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찔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이탈리아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겨울 폭풍이 몰아쳐서 심각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이탈리아 남부의 이야기인데요. 특히나 해안가에서는 공포의 대형 파도가 밀려들면서 아수라장이 된 곳도 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래요? 영상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네. 시칠리아의 해안가 바로 옆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인데요. 갑자기 빠른 속도로 파도가 이렇게 밀려 들어옵니다. 어머, 세상에. 순식간에 와장창 대형 파도는 유리창을 뚫고 레스토랑을 덮쳐버렸는데요. 어머나. 거센 파도에 손쓸 새도 없이 식당 테이블과 또 의자까지 휩쓸리면서 레스토랑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저 영상 보니까 CCTV 보니까 최진봉 교수님, 다행히 마침 저기에 손님이나 직원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서 천만 다행이긴 한데, 아니 애초에 저런데 옆에 무슨 저기 파도, 그냥 일반 도로도 아니고 파도가 치는 해안가, 저게 시설을 허가해 준 것도 웃기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경관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허가해 준 것 같은데, 그러려면 보호 장치를 잘 마련했어야죠. 그렇죠. 만약의 경우에 사이클론이 다시 왔을 경우에 파도가 높이 치는 것에 대한 대비가 잘 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그러네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강력한 사이클론이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강타를 했고요. 시칠리아 일대를 덮쳐서 피해가 속출한 건데 네. 이게 사실은 강풍을 동반한 사이클론 같은 경우 파도를 엄청나게 크게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최고 9m에 달하는 파도가 관측됐다고 어머나. 하고요. 바람이 시속 120km 가까이 강풍이 세상에. 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저 식당이 완전히 지금 물에 잠기게 된 건데 네. 길거리 상황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바닷물이 한 번에 쓸려 내려와서 무척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하고요. 사흘 연속 사이클론의 위력이 꺾이지 않으면서 150여 개의 학교가 휴교령을 내렸고 최고 수준의 적색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런 상황을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냐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뭐 당국이나 저 레스토랑 업체는요. 그게 바로 자연재해의 위력이에요. 자연재해가 누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자연재해 위력은 정말 거셉니다. 반드시 보완 대책 마련해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시시피 주에 있는 한 약국입니다. 인적이 드문 시각에 손님이 아닌 손님이 찾아왔다고 네? 하는데 과연 어떤 손님이었는지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모자라 얼굴을 가린 두 남성, 주저없이 망치부터 휘두릅니다. 세상에. 약국 유리창이 산산조각나고 둘은 함께 내부로 침입합니다. 이후 가뿐한 몸놀림으로 이들은 어머나. 계산대를 훌쩍 뛰어넘는데요. 어머. 이들이 노린 건 다름 아닌 흰색 통과 검은색 통이었습니다. 이후 둘은 재빠르게 약국을 빠져나오는데 알고 보니 이 남성들 고작 10대였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 이들이 훔친 물건은 다름 아닌 마약성 진통제였는데요. 어머나. 범행에 걸린 시간은 고작 4분. 그 사이 사라진 알약은 무려 5,000알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저 몹쓸 짓을 벌인 인간들이 10대라는 것도 놀랍지만 저 인간들이 자 주저없이 예를 들어서 약국에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무슨 약을 훔칠까 주저하는 게 아니라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라 곧장 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사전 답사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매우 높죠. 그래서 이 현재에서도 이 한번 3명 이상이 연루됐을 거다. 왜냐하면 철두철미하게 이 부분을 들어가서 뭐를 훔쳐갈지가 아니라 마약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미리 예측했다는 듯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국내였다라면 그냥 강도도 아니고요. 특수강도에 해당하고 이거는 딱 마약을 훔쳐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준비를 치밀하게 했던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혹시요 저 약국 관계자들이 뉴스파이터 보고 있다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혹시요 장윤민 변호사님 내부자 소행 내부자가 결탁했을 공모했을 가능성 왜냐하면 내부자 중에 들어오면 마약류가 어디에 있을 거야 곧장 들어와서 이 유리창 깨면 몇 분 내에 경보가 울리고 사설 경비업체가 출동하니까 몇 분 내에 훔쳐야 돼. 그러니까 거기로 바로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열려 있죠. 왜냐하면 범행 시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는 4분여 만에 딱딱딱 마치 원했던 것은 한꺼번에 가져가듯이 5,000알이 넘는 마약류를 손에 넣고 유유히 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전 답사를 치밀하게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마약류라는 것은 사전 답사를 하더라도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열어놓고 봤을 때는 수사선상에 이 약국에 근무하거나 이 사정을 내부에서 상당히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용의선상에 오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저 몹쓸인간 왜냐면 저 훔친 거 자기들이 저 흡입하거나 먹으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암시장에 내다 팔 거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이거 진짜 사회 죄악이에요. 반드시 검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가 하면 오늘 세계 여행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폴란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폴란드의 한 기차 승강장에 기차를 미처 타지 못한 승객이 나도 좀 태워주세요라고 외치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딱 포착이 됐습니다. 이 안타까운 승객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양손 가득 짐을 싣고 강아지와 함께 기차에 탑승하는 한 남성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뒤에 있던 오리도 이들을 따라서 탑승하기 위해서 푸드덕푸드덕 따라보는데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은 속절없이 닫혔고요. 네. 그렇게 오리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나, 아이, 최재봉 교수님, 오리가 이러는 거 아세요? 이 상황을 어찌 하오리? 그러니까요. 이런 거 어찌 같아요, 하오리, 진짜. 황당 하오리 뭐 이런 것 같아요. 환장 하오리 진짜. 저 오리는요. 저 남성이 키우는 반려 오리였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더 이제 가족 같잖아요. 사실은 반려 오리니까. 어머나. 근데 저 모르고 이제 남성은 모르고 탔는데 탈 줄 알았던 본인의 반려 오리는 지금 못 탄 상황이 돼 버린 아이고.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남겨진 오리는 날개를 풀리덕거리면서 안절부절 못했고 이렇게 주인과 떨어졌나 싶은 순간 다행히 문이 다시 열리고요. 아하. 그리고 주인이 데리러 나와서 오리를 안고 함께 탑승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결국은 오리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요
상했던 마음이 장유민 변호사님 순간 상했을 거 아니에요. 반려오리 마음이. 야 반려견만 챙기냐 주인아? 반려오리는 안 보이냐? 상했던 마음 언눈 녹듯이 좀 녹았을까요? 그렇죠. 오리도 마음이 좀 있어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태어나자마자 처음 보는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쫓아가기도 하고 맞아요. 이거를 지칭하는 생물학적 용어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서운할 수도 있고 굉장히 본인만 이렇게 도태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마지막에 훈훈하게 마무리가 돼서 정말 그러니까요. 다행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먼저 탔던 반려견은 시기 질투했을까? 아, 나 혼자 갈 수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사이좋게 지내길 바랄게요. 자, 지금 시각이 6시 3분이 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